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테슬라의 운명을 결정지은 23조 원 계약,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삼성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삼성. 이제부터 세계가 왜 경악했는지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동소환소는 이제 첫 시작하는 채널이에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AI6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수석 엔지니어 엘레나 포포바입니다. 새벽 3시 테슬라 본사 지하 7층 깊숙이 자리한 에어리어 52 연구소의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곳이었죠. 심지어 테슬라 임직원조차 특별한 허가 없이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출입구에서부터 홍채 인식, 지문 인식, 음성 인식을 거쳐야 했고, 마지막에는 보안 요원이 직접 신원을 확인하는 오중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 앞에 서 있던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손끝에 떨림을 억눌렀습니다. 닥터 엘레나 포포바, MIT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15년간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제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연구소 공기가 제 목덜미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에어컨 소리와 수백 대의 컴퓨터가 내뿜는 낮은 웅웅거림이 마치 거대한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려왔죠. 이 소리들은 지난 3년간 제게 가장 친숙한 자장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눈앞의 스크린에는 수백 개의 복잡한 회로도와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AI6, 테슬라의 운명을 좌우할 차세대 인공지능 칩의 최종 설계도였죠. 단순히 자동차에 들어갈 반도체가 아니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의 두뇌가 될 것이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중추신경계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인류가 꿈꾸는 진정한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시니어 엔지니어 마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왔습니다. 엘레나 박사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죠. 지난 3년간 밤낮 없이 함께 작업해온 동료였지만 이런 순간에는 여전히 저를 대할 때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완벽주의자라는 평판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크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올렸습니다. 마크, 우리가 지난 3년간 흘린 땀과 밤샘 작업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네요. 제 말에 그의 얼굴이 조금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 전체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죠. 2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의 시선이 제가 서 있는 중앙 콘솔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스크린 전체가 순식간에 초록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성공을 의미하는 색깔이었습니다. 연산 처리 속도, 전력 효율성, 발열 관리, 모든 지표가 기존 칩 대비 300%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정말로 해낸 것일까요? 이 모든 수치들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구현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뮬레이션상의 착각에 불과한 것일까요? 하지만 스크린 속 데이터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숫자들만이 그곳에 있었죠. 그 순간 연구소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며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불면불류 작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했던 것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프로젝트 중에서 이토록 완벽한 결과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크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이제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네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동시에 어깨 위로 무거운 책임감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것,
그것이 과연 저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은 채 저는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테슬라가 AI6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한 것이었죠. 아침 9시 정각, 테슬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로 가득 찬 회의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대중 앞에 AI6를 공개했습니다. 경쟁사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어떤 곳은 당황스러워했고 어떤 곳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으며 어떤 곳은 이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혼자 남은 연구소에서 AI6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크린 한편에 작은 알림창이 떴죠. 경쟁사 중 한 곳에서 100일 후 혁신적인 신기술 발표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시간의 압박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설계라 해도 실제 양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AI6는 완벽했고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들이 줄을 서서 생산을 담당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연구소에 도착한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AI6의 최종 검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경쟁사의 발표회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해보니 정확히 93일이었죠.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충분해야만 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루틴한 검증 프로세스를 실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스크린 한편에 빨간색 경고창이 떴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려니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가끔 있었거든요. 하지만 몇 번을 다시 실행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고 등골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고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AI6의 핵심 아키텍처에서 물리적 오류가 감지되었다는 것이었죠. 더 정확히 말하면 나노미터 단위에서 발생하는 전자 이동 패턴에 예상치 못한 간섭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실제 물리 법칙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3년간의 작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아니, 이것은 단순한 작업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테슬라의 미래 전략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분명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즉시 전체 팀을 소집했어요. 하나씩 상황을 설명하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마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른 엔지니어들도 말을 잃은 채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럼 지금까지의 작업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봅시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팀원들도 아마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다음 48시간 동안 저희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문제 해결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AI6의 핵심 구조를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90일 안에 말이죠. 설계뿐만 아니라 테스트, 검증, 그리고 실제 양산까지 모든 과정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CEO에게 긴급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화상회의 스크린 너머의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엘레나,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저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CTO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상황을 설명하자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온 대답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엘레나 박사님, 죄송하지만 그건 과학이 아니라 마법의 영역입니다. 90일 안에 새로운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양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청해 보았습니다. 테슬라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과 물리 법칙의 문제입니다. 저희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에서조차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웅웅거리는 소음도 동료들의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죠. 정말로 끝난 것일까요? 3년간의 노력이, 테슬라의 미래가, 그리고 제 인생 최대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일까요? 그때 마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신가요?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날 오후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TSMC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했고 다른 파운드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90일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쟁사의 발표회가 다가올수록 테슬라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소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끝인 것일까요? 세상에는 정말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세상 어디엔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기업이 있지 않을까요? 연구소에 들어서자 예상과는 달리 몇몇 동료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마음 말이죠. 마크가 제게 다가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혹시 밤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크,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실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아요. TSMC가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다른 어떤 기업이 해낼 수 있겠어요. 제 목소리에는 포기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지식으로는 더 이상 해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연구소 한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텍사스 테일러에 있는 삼성 파운드리는 어떨까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제이크라는 신입 엔지니어였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6개월 전에 저희 팀에 합류한 젊은 친구였죠. 회의실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이크를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이크, 지금이 농담할 때인가요? 삼성은 분명 뛰어난 기업이지만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에 비해 한 수 아래 아닌가요? 제 말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온 현실성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간절함도 느껴졌죠. 박사님, 저도 데이터를 확인해 봤는데요. 삼성의 최신 공정 기술은 TSMC와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AI 전용 칩 분야에서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제이크,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기적이라고요. 90일 안에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양산하는 일 말이에요. 세계 1위 기업도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2등 기업에게 기대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CEO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않은 채였죠. 분명 어젯밤 이사회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엘레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TSMC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CEO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엘레나, 당신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때 제이크가 용기를 내어 다시 말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삼성 파운드리는 어떨까요? 텍사스에 있는 테일러 공장에서 최근 혁신적인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CEO의 시선이 제이크에게로 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CEO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엘레나, 지금 우리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상황 아닌가요?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그의 말에는 강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반발했습니다. 지푸라기라니요. 이것은 테슬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결정인데 그렇게 가볍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CEO의 다음 말이 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레나, 당신이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밖에 없어요. 삼성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이 TSMC보다 뛰어난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회의감이 가득했습니다. CEO는 제 말을 무시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보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것일까요? 그날 오후 저는 마지못해 AI6의 설계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에 보낼 자료였죠.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 기업도 불가능하다고 한 프로젝트를 들고 가서 거절당하는 굴욕적인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과연 삼성은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TSMC처럼 즉시 불가능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볼까요? 제 이성은 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기대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마침내 모든 자료 정리가 끝났습니다. 3년간의 연구 결과가 담긴 방대한 데이터 패키지였죠. 이메일 발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맞는 일일까요?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클릭.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인 동시에 마지막 좌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삼성에서는 어떤 답변을 보내올까요? 이메일을 발송한 그날 밤부터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삼성에서는 언제쯤 답변이 올까요? 아마도 하루 이틀 안에 정중한 거절 메시지가 도착할 것입니다. 그런 예상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자꾸만 다른 가능성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삼성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그 방대한 데이터를 모두 검토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메일함을 들여다보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크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삼성에서 연락이 왔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에요. 아마 며칠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기대보다는 체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가 지나도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연구소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죠. 동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삼성에서도 거절할 것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말이죠. 나흘째 되는 날, 저는 CEO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엘레나, 삼성에서 아직 연락이 없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도 데이터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CEO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레나, 이번 주 안에 답변이 오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방안이라니요. 이미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 삼성이 마지막 카드였는데 그것마저 막힌다면 정말로 끝인 것이었습니다. 닷새째, 엿새째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절망적인 기분에 빠졌습니다.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죠. 자꾸만 이메일함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고 새로운 메일이 도착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가 발신자를 확인하고는 실망하곤 했습니다. 동료들도 저의 상태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제이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삼성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신중한 검토라니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고 단지 정중한 거절 메시지를 어떻게 작성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째 되는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연구소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함을 확인하는 순간 제 눈이 스크린에 고정되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온 새로운 메일이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제 심장이 급격하게 빨라지기 시작했죠. 손가락이 떨려서 마우스 클릭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메일을 열 수 있었죠.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 앞에서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세부 검토를 위한 화상회의를 요청드립니다. 그 짧은 문장을 여러 번 다시 읽어봤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잠시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거든요. 가능성이라니요. 이것은 제 계산에 전혀 없던 변수였습니다. TSMC에서 명확하게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프로젝트를 삼성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하얘졌는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마크, 이것 좀 봐요. 삼성에서 답변이 왔어요. 마크가 메일 내용을 읽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사님, 이게 정말인가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화상회의 요청이라는 부분에서 멈췄죠. 이것은 단순한 정중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검토해 볼 의사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희망 고문은 아닐까요? 더 큰 절망으로 이끄는 잔인한 과정의 시작은 아닐까요? 제이크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정말 대단한 소식이네요. 제가 맞았다니까요. 삼성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CEO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삼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상회의를 요청해 왔어요. CEO의 목소리가 급격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저는 메일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CEO가 말했습니다. 엘레나, 즉시 회의 일정을 잡으세요. 가능한 한 빨리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급박함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대표님,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는 말아요.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거든요. 제 말에 CEO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엘레나, 지금 우리에게는 가능성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선물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삼성이 TSMC가 포기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단순한 오해이거나 착각일 뿐일까요? 어쨌든 화상회의를 통해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삼성 측에 회의 일정 조율 메일을 보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고 싶다고 했죠. 답변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화상회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희망인지 아니면 더 큰 절망의 전주곡인지 말이죠.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저는 테슬라 본사 최고급 화상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긴장감을 느낀 것이 언제였던가요? MIT에서 박사 논문 발표를 했던 그날 이후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CEO와 마크, 그리고 몇 명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저와 함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도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삼성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 말이에요. 정확히 오후 2시 스크린이 켜지면서 삼성 측 참석자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회의실에 앉아있는 5명의 엔지니어들이 보였죠. 그들의 표정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어려운 프로젝트를 논의할 때는 조심스럽거나 회의적인 표정을 짓기 마련인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되자 삼성 측 프로젝트 매니저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테슬라 여러분. 저는 삼성전자 DS 부문 김상무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보내주신 AI6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톤이었습니다. 저는 예의상 답례 인사를 한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무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프로젝트인데 삼성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제 목소리에는 의심과 기대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김상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포포바 박사님, 저희도 처음에는 상당히 도전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만의 특별한 접근 방식이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손짓을 하자 다른 엔지니어가 화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스크린 전체에 복잡한 3D 시뮬레이션 화면이 펼쳐졌죠. 수십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AI6 칩의 구조가 입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설계한 원본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최적화된 형태였죠. 삼성의 수석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포포바 박사님께서 보내주신 설계 데이터를 저희 AI 기반 공정 예측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지난 7일간 이 시스템은 24시간 내내 가동되었고 총 847억 번의 가상 생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847억 번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연산이었죠. 아무리 뛰어난 엔지니어라 해도 평생에 걸쳐 수행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횟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온도 변화 패턴, 압력 분포도, 화학 반응 속도, 전자 이동 경로 등 수백 가지 변수들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수준의 기술이었거든요. 단순히 기존의 공정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AI가 인간의 직관과 경험을 뛰어넘어 최적혜를 찾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 엔지니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희 AI는 포포바 박사님께서 발견하신 물리적 오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17가지 서로 다른 공정 루트를 제안했죠. 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방법을 선별한 결과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입니다. 화면 하단에 최종 결과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차율 0.001% 이내, 88일 후 초도 물량 양산 개시 가능. 그 문구를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88일이라니요. TSMC에서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90일보다 이틀이나 빠른 일정이었습니다. CEO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데이터의 화신이라고 불리던 제가 생애 처음으로 데이터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의 시뮬레이션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각 공정 단계별 예상 수율, 예상되는 문제점들과 그 해결 방안, 심지어 장비 가동률까지 세세하게 계산되어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양산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었습니다. 김상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포포바 박사님,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생산 라인을 이 프로젝트의 전용으로 배정할 예정이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상무님, 정말로 88일 안에 가능하다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혹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의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김상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포포바 박사님, 저희 AI 시스템은 이미 모든 가능한 변수들을 고려했습니다. 물론 100%의 확신을 드릴 수는 없지만 97.3%의 성공 확률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97.3%.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일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요? 6장 기적이 현실이 되는 곳.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회의실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97.3%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데이터를 신봉해온 제가 이토록 데이터를 의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저희가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CEO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엘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데이터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교했어요. 단순한 허풍이나 과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치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삼성의 AI 시스템이 보여준 그 놀라운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자꾸만 떠올랐죠. 847억 번의 가상 실험이라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 압도적인 연산 능력이 과연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자는 것이었죠. 아무리 완벽한 데이터라 해도 실제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CEO에게 전화를 걸어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표님, 텍사스 테일러 공장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생산 능력과 기술 수준을 확인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어요. CEO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테슬라 본사에서 삼성 테일러 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스틴에서 테일러까지는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였죠. 창밖으로 텍사스의 넓은 평원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과연 삼성의 테일러 공장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정말로 그들이 말한 대로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 곳일까요? 테일러 공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대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수많은 트럭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이곳이 바로 삼성이 북미 반도체 생산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삼성 측에서 나온 안내 직원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포포바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 상무님께서 박사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의 안내를 받아 공장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장 내부는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클린룸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 수백 대의 로봇팔들이 정교한 움직임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죠. 사람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상무가 저를 관제실로 안내했습니다. 박사님, 이곳에서 저희의 모든 생산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제실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 전체를 덮고 있는 대형 스크린들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공장 전체의 3D 모델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각 생산 라인의 상태, 온도, 습도, 압력, 심지어 작업자들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관리 시스템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김상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화상회의에서 보여드린 AI 시스템이 바로 이곳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 과정이 AI의 실시간 분석과 제어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가 손가락으로 스크린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웨이퍼를 조심스럽게 집어 올리고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의 기계적인 움직임과는 완전히 달랐죠. AI가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와 속도를 계산해서 제어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스크린 한편에 알림이 떴습니다. 테스트 웨이퍼 생산 시작이라는 메시지였죠. 김상무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사님, 타이밍이 정말 좋으시네요. 지금 막 포포바 박사님의 AI6 프로젝트를 위한 첫 번째 테스트 웨이퍼 생산이 시작됩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벌써 시작하신 건가요? 아직 정식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는데요. 김상무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스크린을 통해 생산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화상회의에서 본 그 복잡한 시뮬레이션이 실제로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봇 팔들의 움직임, 온도 조절, 화학 용액의 농도 조절, 모든 것이 AI가 예측한 경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오차율이었습니다. 스크린에 표시되는 실시간 데이터를 보니 실제 생산 과정의 각 단계별 수치들이 시뮬레이션 예측값과 거의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0.001% 이내의 오차율이라던 그들의 말이 허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관제실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신이 들었죠. 이것은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계산과 압도적인 기술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김상무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어떠세요? 저희의 능력을 확인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상무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수준의 기술력을 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것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오직 압도적인 기술력과 끝없는 도전 정신만이 현실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TSMC가 포기한 그 일을 삼성은 이미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테일러 공장을 떠나 오스틴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만 믿던 제가 이제는 기적도 믿게 되었거든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진정한 기술력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삼성 테일러 공장 방문을 마치고 테슬라 본사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최고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중대한 회의는 최소 일주일 전에 공지되어야 했지만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경쟁사의 발표회까지 남은 시간이 80일밖에 없었거든요. 오후 3시 이사회 멤버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죠. 지난주 제가 보고한 절망적인 상황이 아직도 그들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테슬라의 미래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CEO가 회의를 시작하며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엘레나, 삼성 공장 방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보다는 체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삼성에서도 결국 거절당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떨림의 이유가 달랐습니다. 절망이 아닌 흥분 때문이었죠. 여러분, 제가 테일러 공장에서 목격한 것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힘이 실려갔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태블릿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하여 테일러 공장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생산 과정을 제어하는 모습, 로봇 팔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는 장면들이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이사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특히 CTO인 존슨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TSMC가 불가능이라고 말한 그 프로젝트를 삼성은 이미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847억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찾아낸 최적의 공정 루트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어요. 88일 안에 AI6 칩의 양산이 가능하다는 그들의 주장이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엘레나, 그들이 요구하는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23조 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생산 계약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미래 10년을 보장해줄 기술 파트너십이라고 봐야 합니다. 23조 원이라는 숫자를 들은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테슬라가 잃을 것은 그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마케팅 담당 이사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 삼성이 정말로 88일 안에 해낼 수 있을까요? 혹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그의 질문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태블릿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삼성의 AI 시스템이 제시한 위험 요소 분석 결과입니다. 가능한 모든 변수들을 고려한 결과 97.3%의 성공 확률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제가 지금까지 본 프로젝트 중 가장 높은 신뢰도입니다. CEO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엘레나, 당신의 전문가적 의견은 어떤가요? 정말로 삼성의 모든 것을 걸어봐야 할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순간의 답변이 테슬라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제가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런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삼성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AI6는 오직 삼성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산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건 유일한 선택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테슬라는 영원히 AI 시대의 뒤안길로 밀려날 것입니다. 회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이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될 것이었습니다. 성공한다면 테슬라는 AI 시대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고 실패한다면 회사 전체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CEO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 발언해 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토론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찬성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지만 점차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기울어갔습니다. 마침내 CEO가 최종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레나의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테슬라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23조 원 규모의 계약 체결에 동의한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절망의 나락에 있었던 프로젝트가 이제 희망의 출발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즉시 삼성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테슬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계약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김상무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포포바 박사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저희도 즉시 본격적인 생산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88일 후면 AI6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테슬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었죠.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88일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제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짜였죠. 삼성이 약속한 그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연구소에 도착한 저는 평소와 달리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정말로 오늘 AI6가 도착할까요? 지난 88일 동안 저는 매일같이 삼성 테일러 공장의 생산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AI6의 모습을 지켜봤죠. 각 공정 단계마다 예상 수치와 실제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삼성의 AI 시스템이 예측한 97.3% 성공률이 허풍이 아니었다는 것을 매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오전 10시경 연구소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크가 급하게 달려와서 알려주었죠. 박사님, 삼성에서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AI6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연구소 로비로 내려가자 특수 운송용 컨테이너가 조심스럽게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삼성 측 엔지니어들이 직접 동행해서 운송 과정을 감독하고 있었죠. 김상무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포포바 박사님, 약속대로 88일 만에 가져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함께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컨테이너가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완벽하게 포장된 AI6 칩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크기였지만 그 안에는 테슬라의 미래가 담겨 있었죠. 3년간의 연구와 88일간의 기적적인 생산 과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성능 검증이었습니다. AI6를 테스트 시스템에 장착하고 기본 연산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스크린에 나타나는 수치들을 보는 순간 연구소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상 성능을 15%나 초과하는 결과였거든요. 이것은 시뮬레이션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였습니다. AI6를 실제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이었죠. 테슬라의 프로토타입 차량에 AI6가 장착되자 마치 생명을 얻은 것처럼 모든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칩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반응 속도와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테스트 코스에서 벌어진 광경은 정말로 경이로웠습니다. AI6가 탑재된 차량은 마치 인간의 직감을 가진 것처럼 복잡한 상황들을 순식간에 판단하고 대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도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있어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내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진정한 혁신이었습니다.
다음은 휴머노이드 로봇 테스트였습니다. AI6가 장착된 로봇이